때 2022년 거 xn값 자체가 그지가 생겼습니다. 3파이 곱하기 1-2n-1승분의 1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xn에 대해서 그지였습니다. 그런데 미분관 함수 fx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fx의 값은 닫힌 구간에서 함수를 줬습니다. xn도 수열 같은데 fx 값 자체도 그 속에 수열 an과 sin bn, an과 b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함수가 xn부터 xn 플러스 1까지 함수가 xn을 대입한 거랑 fxn 플러스 1을 대입한 게 둘 다 빵입니다. xn을 대입한 거랑 xn 플러스 1을 대입한 제곱이 빵입니다. 그런데 xn과 xn 플러스 1 사이에 방정식의 근이 두 개 더 있습니다. b10을 구하세요. xn하고 xn 플러스 1 사이에 이 두 번째 조건이 요 사이에 쓰려고요. xn과 xn 플러스 1 사이에 근이 두 개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얘기 같습니다. 난 bn 값이 궁금해요. 지금 bn 값.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궁금한데 제일 처음에 뭐부터 관찰하면 좋을까요? 나는 bn 값 중에 특히 b10의 값이 궁금한 모양이니까 bn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일반항 bn. 그럼 bn 값을 구하려면 제일 처음에 이 함수가 주기함수인가요? 이 함수의 값은 주기함수인데 주기는 누구야? 절대값을 안 쓰고 묘사해도 괜찮나? bn값이 암수라고 얘기했나? 네. 어디 못 찾겠는데? 됐네요. 1번 진심에서 bn값이 암수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절대값은 bn은 안 씌워도 되고요. 근데 주기값이 bn분의 2파인데 사인이잖아. 사인값한테는 뭘 대입했을 때 빵 나오는데? 빵,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이런 걸 대입했을 때 빵 나온다고? 네. 그럼 쉽네. xn하고 xn 플러스 사이에 두 개의 근이 있다며. xn하고 xn 플러스 사이에 두 개의 근이 있어? 그러면은 xn을 대입하면은 xn을 대입하면 빵이라며. 그럼 xn 다음에 누굴 대입한 빵이야? bn분의 아니 이게 주기라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bn분의 2파이라며. 근데 xn을 대입한 게 빵이라며. 그럼 여기가 누구냐고. xn 플러스 bn분의 파이라고?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빵 되는 게 누구라고요? 그 다음 빵 되는 게 누군데요? 여기가 xn 플러스 bn분의 파이고 여기가 xn 플러스 bn분의 2파이라고요? 여기가 xn 플러스 bn분의 3파이에요? 네. 그게 xn 플러스 1이네. 그래야지 지금 빵 나오는 세 값은 사이에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사인의 그래프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주기 파악에서 이거 두 개 파악을 하는 얘기고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되신 거 맞나요? 그럼 문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것만 캐치하고 나시면 xn 플러스 1 빼기 xn의 값이 bn분의 3파이라고요? 네. 근데 xn은 알고 있잖아. xn 플러스 1 값이 3파이 1-n 플러스 1 대입이 2n 승분의 1 xn 값이 3파이 1-2n-1승분의 1입니다.
값이 지금 bn분의 파입니다. bn분의 3파이고요. 여기서 bn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럼 b10의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바로 b10의 값을 대입도 되죠? 네, 소거 좀 합시다. 3파이는 소거됐고 2n-1승분의 3파이 빼기 2n승분의 3파이죠. 3파이는 소거했습니다. 그러면 2n-1승? 2n-1승? 2n-1승이면 2n승분의 2인가요? 네. 그 값이 2n승분의 1입니다. 그게 지금 bn분의 1이라고요? 따라서 bn 값 다 구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요구했던 게 지금 b10의 값을 뭐라고 했나요? 네. 이 10승이 답이네요. 네. 여기서 x 플러스 1을 넘어가면요. 네. 이 식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기다가 주기라고 써도 돼요? 그 사이에서는 주기 당연하죠. xn과 xn 플러스 사이 fx의 값 당연히 주기가 bn분의 2파이지. xn과 xn 플러스 사이 다시 한번요. fx가 그럼 주기 함수가 아니지 않아요? xn부터 xn 플러스까지는 주기 함수지. 네. 자, 그 다음에는 문제가 x1부터 x10까지 값을 구하라고요. 그 다음 구하라고 하는 건 인테그럴 x1부터 x10까지 fx의 값을 접근하라고 되어 있나요? 네. 근데 함수 fx의 값은 xn부터 xn 플러스까지 매번 달라지잖아. x1부터 x2까지, x2에서 x3까지 매번 함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bn 값은 알겠어. an 값을 몰라. an 값을 구해야지만 나는 저 녀석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가 풀어하는 건 이렇게 풀어하는 것 같아요. 인테그럴 xk부터 xk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그 범위에서 함수 fx의 값을 접근하는 녀석이 필요해. 그리고 그걸 싹 다 더했으면 좋겠어? 1부터 언제까지? 10까지가 아니네. 1부터 9까지네. 1부터 x1부터 x2까지, x2에서 x3까지, x9부터 x10까지. 그 범위 있는 걸 접근해서 매번 xn부터 xn 플러스 1까지만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접근하는 세 값한테 시그마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접근하는 세 값을 이걸 지금 구하려면은 제일 큰 걸림돌은 an이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an? 몰라. bn 값은 알아. an을 몰라. 그럼 a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 돼. 세 번째 조건에서 아직 미분에서 x1 대 2방이 2분의 1가 아직 안 써먹었네? 네. x1이 뭔지 알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구할 수 있나? 일단 해봅시다. fx 값을 미분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써먹기 위해서 fx 값을 미분했습니다. 미분하게 되면은 2의 x이 앞으로 나갔고요. an 여기다 1 대입해야 되고 아니 x1을 대입해야 되고 x1의 값이면 1 대입했더니 빵? x1의 값이 빵이고 x1을 갖다 대입했습니다. 그럼 빵 대입하기 전에 플ю스 빵은 1? 이 녀석의 값은 n값한테 다 1 대입한 거지 지금? n값한테 1 대입했더니 2 곱하기 a1 곱하기 1? 그게 지금 2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밝힌 거는 a1의 값이 누군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a1을 밝혔다고 해서 내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 a1만 밝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an을 알아야 되잖아. 아이씨, 그럼 뭘 어떤 조건을 써먹어야지 a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문제에서 조건 중에 놓치고 있는 게 뭐지? 박스 위에 윗줄에 두 줄 있잖아.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걸 이걸 써먹어야 되겠네. 왜냐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지금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우리는 xn부터 xn 플러스까지 정했잖아.
그럼 미분이 불가능할 걸 얘기해주는 포인트가 xn에서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xn 플러스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겠지? 내가 지금 남자 시간 맞나요? 네. 그러면 나의 바램은 xn에서 미분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수의 값이 조건을 지금 f 프라임 xn의값 미분의 조건 사용해서 초항 구했고요.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내가 지금 x라는 녀석의 값이 xn에서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조건을 사용해서 an 값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마지막에 유일하게 남는 거거든.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필요한 함수는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xn부터 xn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fx라는 녀석은 알고 있는 거지. 맞죠? 근데 문제는 xn-1부터 xn까지 범위의 fx는 모르잖아. 그게 누군데요? 네, 요게 지금 xn-1부터 xn까지 범위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xn 값은 초항의 값이 x1이잖아.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상황이 n 값이 2보다 같은 범위에서 좀 생각해야 되겠네. 이게 되신 거 맞죠? 그럼 나의 바램은 뭐 해야 돼 지금? 미분해서 xn 대입한 거랑 미분해서 xn 대입한 녀석의 값이 똑같은 대입이 가능한 거죠? 연속일 조건을 생각 안 했네. 연속일 조건. 미분이 가능한 건 연속인 걸 전제로 하잖아. 그러면 그냥 x 아이고야 이거 또 어디다 쓰냐 이거를. 이거 여기다 풀 건데. 미분 가능성 한참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 수 있지. 빨리 끝낼 수 있지. 일단 연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속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다가 지금 xn 대입한 거 어렵네. 리미트 x의 값이 xn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을 해서 쓰려고 하는데 니는 잘 열심히 쓰세요. 여기다가 지금 xn 값한테 2n승 곱할 거죠. 2n승 곱할 거라서 리미트 x의 값이 xn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값은 이거네. 대입만 되는 거네. an 곱하기 사인. 그건 누구냐? 쌤, 잠시만 쌤, 이거 말 걸면 헷갈려요. 네, 이제 말씀하세요. 저기 xn부터 xn 플러스 1까지랑 xn-1부터 xn까지 적어있잖아요. 네. 둘 다 친구가 있는 거 보면 연속인 거 아니에요? 요 사이에서는 연속. 요 사이에서도 연속. 둘 다 친구 아니면 xn을 둘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xn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을지 안 똑같을지 몰라. 두 함수가 서로 다른 함수여서 그러면 둘이 다르게 나오면 xn 값이 두 개인 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여기가 하나 열린 공을 썼으면 좀 더 하자가 없었을 건데 제가 다 친구가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문제,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 원래 모든 실수에서 이미 가능한 거 제가 얘기했잖아. 네. 그러니까 당연히 xn을 대입한 건 당연히 똑같겠지. 그걸 확인하는 중이고. 근데 xn을 대입하는 건 당연히 똑같을 건데 미분이 가능하니까 똑같을 건데 연속일 건데 다만 여기 an 값이랑 an-1 값의 관계를 알고 싶어서.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계산한 거 이해된 거 맞아요? xn한테 2의 n승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n값한테 1 대입하면은 2 대입하면은 1 대입하면 0이니까 0이고 2 대입하면 6파이? 6파이니까 0이고 3 대입, 이거 무조건 앞으로는 다 2의 배수네? 2의 배수에 3파이 곱해왔죠. 어차피 2의 배수니까 무조건 이건 0이네? 그럼 큰일 났네.
이건 0이에요? 두 번째,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xn보다 작은 녀석으로 봤을 때 여기다 대입했거든. 네. 여기다 대입했더니 an-1 곱하기 사인 3파이 곱하기 2n-1승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기는 2부터 대입할 수 있거든? 2 대입했을 때가 2 대입했을 때가 3파이니까 빵? 3 대입했을 때가 어차피 2의 배수니까 빵? 정수파이니까 이게 빵이에요? 그리고 함수값 함수한테 xn을 갖다 대입한 녀석은 위에다 대입하나 밑에다 대입하나 상관없죠? 그것도 어차피 0이라고요? 당연히 연속이네요. 연속일 조건은 에이, 쓸모가 없네. an과 an-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 거는 뭘 하자고요? 미분관성 하자고요? 연속일 조건은 아이씨 뭐 쓰는 게 좋긴 하겠는데 안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미분관성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야? 이것도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가요? 이 구간 내에서는 연속함수고요. 이 구간 내에서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일 때는 극한값하고 함수값 당연히 똑같고 이것도 똑같나?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필요한 건 이게 필요한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끊어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미분관성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문제 풀 때는 표기할 때 반드시 이걸 표기해야 돼. 표기할 때는 순간 변화로 일단 표기해놓고 나중에 계산하면 미분에서 숫자 대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이제 지금 내 말 이해되세요? 일단 표기는 이렇게 해놓고서 밑에 건가요? x값 xn-로 봤을 때 순간 변화일 값 이게 미분 계수인데 이거 미분해서 xn 대입하려고요. 동일하신 거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인가요? 집중하고 있어요. 자, 미분했습니다. 2의 n-1승 an-1 코사인 근데 우리가 어차피 xn 대입할 거다. xn 값 저거 대입하면 2n-1승 곱했더니 3파이 곱하기 2n-1승 이건가요? 자, 지금 xn 대입했습니다. 미분해서. 근데 여기다 지금 2 이상의 숫자 대입할 거예요. 제일 처음 2 대입했습니다. 아, 2 대입했다고 2 대입하면은 그냥 3파이? 코사인 3파이가 누구야? 코사인 3파이 마이너스 1? 그럼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n-1승분의 an-1이에요? 되신 거 맞죠? 리미트 이번에는 x값이 xn 플러스로 봤을 때 x-xn분의 fx-fxn이라고 쓰고 여기다 대입이 들릴 산수하면 힘드니까 미분해서 바로 대입할 겁니다. 일단 왼쪽 위에서 2의 n-1승이 밑으로 가요. 분모 저 앞에요. 이거요? 네. 그러면 쌤이 너한테 욕을 하죠. 녹화 중인데? 우리 애들만 보니까 여기서 이런 이샹? 미친 송미분 했자 있지? 아, 나 이씨. 2의 n-1의 사과합니다. 빠른 사과. 나 졸라 빨리 사과했어요. 아까 누가 이 연방에서 쓴 거 이러고 있지? 바로 나오려 했는데 곱하기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민원이니까 범인 아니야? 전지 맞더라. 나 지금 죽여버릴 뻔했는데 속으로 저 새끼 어떻게 죽이지? 말씀을 내가 잘못했네. 자, 그 다음 거 미분해서 지금 대입하려고 합니다. 미분했고 an 곱하기 n승 코사인
대입했습니다. 그럼 누구세요? 예. 이거죠, 이거. 네. 38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입니다. 거기다 n값한테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야? 빵? 코사인 빵은 1? 네. 2 대입했습니다. 6파이? 네. 코사인 6파이도 1? 네. 이 녀석의 값은 플러스네? 이거 두 개 값이 서로 같아야지 미분계에서 존재하고 미분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두 식을 갖다가 놓을 생각입니다. 두 식을 똑같다고 놨더니 2 곱하기 an 값이 마이너스 an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이러면 이 값이 미분이 가능하고요. an이라고 하는 세 값은 마이너스 2는 an 마이너스 1이고 n 값은 2 이상일 때입니다. 모든 n 값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했습니다. n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n 플러스를 대입해서 1을 이항했더니 1부터. 그럼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이 등비수이네. 그럼 따라서 a는 누구라고? 초항의 값 아까 누구였냐? 4분의 1. 초항의 값이 4분의 1이고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등비수이라고요? 네. 마지막에 이제 여기다 접근하면 돼요 이제? 네. 아이고야. 시그마 k 값이 1부터 9까지 xk부터 xk 플러스 1까지 fx 값이 누구지? fx 아까 있는데 이게 fx인가? 네. an 값 알고 있고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n 마이너스 1승 곱하기 사인 2의 n승분의 x라고요? 네. 이 값을 적분했으면 좋겠습니다. n값만 k라고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적분해가지고 수정한 대입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적분했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시그마 k 값이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쓸걸. 중간중간에 사기 위해서 니네 쓸 때 막 뒤죽박죽 쓸 것 같은데 잘 기억하고 쓸 수 있겠죠? 네. xk부터 xk 플 이걸 왜 또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맞죠? 이거 맞죠? 적분했으니까요.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데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코사인 막 했었죠? 네. 여기다 이제 xk 자연하게 xk도 대입해. 아이고. 여기다 대입하라고 여기다가 근데 대입한 거 요거 대입한 게 누구였더라? 누구지? 아니 다르지. 이건 지금 x 이거 누구 대입인지 잊어버렸다. 이거 누구 대입했지? xn 대입했지? xn 대입했지? 네.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거는 xk 플러스를 대입하는 거지. 아이구야.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k 마이너스 1은 끄죠? 못 끄집어내네. 시그마 k 값이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k 승분의 1. 아씨가 이쁘게 정리했을 걸 그랬나? 코사인 값한테 대입하려고 합니다. 코사인 값한테 뭘 대입하니? xk 플러스이면 3파이 곱하기 1 마이너스 2의 k 승분의 1을 대입하는 거죠? 이거 대입하면 누구야? 코사인 3파이 2의 k 승 마이너스 1 빼기 코사인 3파이 곱하기 이거 SK 값 대입하잖아. 그러면 2의 K승 마이너스
네, 이거 대입했습니다. 이제 이거 계산합시다. 1 대입하면 3파이? 3파이는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값을 1 대입했더니 코사인 6파이? 야, 그건 빵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면은 2분의 1? 이제 등비술 한번 계산하면 돼요? 시그마 K 값이 1부터 9까지. 제일 첫 번째 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K 마이너스 1승. 2의 K승분의 1. 이것만 계산될 것 같습니다. 얘를 바꿉시다. 마이너스 1승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승이면 마이너스 2? 네.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왔더니 마이너스. 이 남은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1 K승이랑 2분의 1 K승? 네. 맞겠었나요? 이제 등비술 한번 계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4분의 1. 초항의 값은 항의 개수는 9개요? 네. 그랬더니 답이 뭐야? 5분의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 구승이라고요? 네. 이 마이너스 앞에 나와도 돼요? 네, 플러스로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씨, 어렵다, 어려워. 자, 이제 작성합시다. 그렇긴 한데. 제시문 1번에서 얘기한 거는 지금 적분할 때 뭐 어쩌라고 치환적분에 대해 설명했나? 합성함수를 적분할 때 치환적분하세요. 1부터 무한대까지 범위에서 xnx라고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근데 0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고요. 0부터 무한대까지 미분이 가능합니다. 0부터 큰 범위에서 gx의 값 항상 1부터 칸하고요. 합성함수의 값은 항상 x의 제곱입니다. 그럼 f하고 제곱관계는 역함수 관계 있나? 합성했을 때 x가 나와야지 역함수 관계 있는 거지? 합성한 결과가 x의 제곱이니까 역함수 관계 있지 않습니다. 근데 gx에 대해서 접선의 방식을 갖다 걸어보겠습니다. 이 녀석의 값이 x의 제곱입니다. 라는 첫 번째 문제가 접선이 필요합니다. 그럼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알고 있죠 지금? g한테 루트 2 대입한 게 뭐라고요? 이것도 지금 접점이라고요? 네. 내가 꼴랑 필요한 건 접선의 기울기 내고 잘하잖아. 접선의 기울기 구하기 위해서 뭐 하시라고요? 이거 미분하시라고요? 네. 그럼 저 미분부터 합시다. 미분했더니 f 프라임 gx. 이제 미분했으면 루트 2까지 대입에 대입하신 거죠? 그럼 g 프라임 의 값이 g 프라임 루트 2의 값은 f 프라임 g 루트 2의 값이 2라고요? 내가 필요한 건 f 프라임이가 필요한데 f 프라임이 누군데요? lx 더하기 거기다가 2를 입했습니다. 약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접선이 누구라고요? 기울기값 루트 2고 지난 점유좌표가 이거라고요? 따라서 이게 끝인가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변별력이 전혀 없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접근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변별력을 좀 가질 것 같아요. 변별력이 없는 문제인데 변별력을 갖추는 이 문제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대부분 애들은 잘 풀 건데 못 푸는 애들 있을 거니까요. 문제 레벨은 아주 화접한 수준인데 시도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선생님 보였거든? 우리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선생님이 우리는 학생이겠죠? 보여요? 아, 보이는데요. 뭐가 보여요? 짜요.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네요. 아까 전에 요거 한 줄 셈 안 썼거든? 요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f 프라임 gx가 그 EX인가요? 근데 문제가 제시문에서 뭘 줬는데? 합성함수의 치환적분법에 대해서 나왔었나? 제시문이? 네. 그럼 치환적분 해야 될 거고 누군가를 치환했어야 되는데 누굴 치환할 건데요? 네, GX의 값을 치환할 계획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빨간색을 인지하고 나면 쉬운 문제고 저 빨간색을 문제 풀면서 인지하지 못하면 어려운 문제를 통과합니다. 내가 치환하려고 하는 대상은 지금 GX의 값을 치환할 계획입니다. GX의 값을 T로 치환했더니 G 프라임 X DX의 값은 그래서 바꿨습니다. 인테그럴 F 프라임 G 프라임 X DX의 값은 DT인가요? 우리는 지금 F 프라임 알잖아.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빵 대입했더니 나 집방이 뭔지 모르는데. 1 아니에요? 집방이 문제에서 1이라고 얘기했어? 예. 네. 합성함수한테 대입하면은 대입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G빵의 값을 알고 싶었죠. F G빵의 값은 빵이에요? 여기서 지금 빵 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F한테 뭘 대입해서 빵 나오지? 아까 F가 뭐였더라? 뭘 대입해서 빵 나와요? 빵 대입도 빵이잖아. 빵 대입할 수 없어요? 정의하기 1보다 큰 하나 됐나? 네. 그래서 1 대입했을 때라고요? 그 다음에 이건 X를 대입하면 누구지? 알고 있었나 이건? 루트 1을 대입하면? 그래서 적분한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대입하면 돼요? 이제 끝났습니다. 인테그럴 t제곱 ln 플러스 t제곱인가요? 앞에 거야 부분적분해야 될 것 같고요. 앞에 거 먼저 합시다. u'의 값을 t제곱으로 잡았습니다. v의 값을 nt라고 잡았고요. 적분했더니 3분의 1 t의 세제곱, 미분했더니 t분의 1. 적분했습니다. 3분의 1 t의 세제곱 ln 두 개 곱한 거 적분해야 돼요? 3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9분의 1 t의 세제곱. 이게 되는 거 맞아 지금? 그 다음에 이거 플러스 t제곱 적분했습니다. 여기다 숫자 대입하세요. 이거 산수 해버릴까? 플러스 9분의 2? 그러면 적분했더니 2 대입했습니다. 3분의 2 플러스 2분의 2 2의 2 1 대입했습니다. 최대한 이쁘게 쓴다면 9분의 아예 통분할 걸 그랬네. 얘는 통분해 쓰세요. 할만한 것 같습니다. 치환적분하는 게 문제에서 빨간색 쓴 것만 생각이 들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 문제 2번으로 갔습니다. 문제 2번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한 가지 포인트를 놓치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뭐 사인 법칙 사용하는 것 같고, 첫 번째 함수를 줬는데 함수의 그래프에 있는 꼭지점이 5개인 오각형이 있습니다. 오각형의 꼭지점들은 싹 다 이 fx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a점 좌표는 1,0이고 2점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 b점 c점의 좌표는 x좌표 모두 양수입니다. d점에 대해서 언급 안 해줬습니다. 가계 크기 A, B, C라는 가계 크기는 150도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차근차근 푸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우 지금 열심히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제일 첫 번째 그림부터 그릴 생각입니다.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의 좌표 2점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A점 좌표의 값이 1,1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건 포물선이라면서요. 왼쪽에 있는 녀석은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 y의 값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가요? 네. 그런데 0부터 1까지는 뭐라고요? 양변 제곱하면 누구예요? 네, 양변 제곱하면 1이죠? 근데 y의 값이 0보다 같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만큼 4분원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네. 반증률에 1인 원이 있습니다. B점과 C점 좌표의 값은 다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알파벳을 얘기할 때 A, B, C, D라고 하는 워킹이 여기 있었나요? 네. 그럼 순서대로 나열해야 될 것 같습니다. B점과 C점 좌표의 값은 1,4,5에 있는 점인가 봐요. B점과 C점 X좌표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네. 관은 너 뭐 하는 거냐 지금?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지금 D점 좌표, 포물선 아니시, 그건 모르잖아요. 그냥. D점 좌표에 지금 포물선 위에 있는지 원 위에 있는지 이게 안 주잖아. 네.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D점 좌표의 값이 여기 있는 점이 D점 좌표인지 여기 있는 점이 D점 좌표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되신 거 맞죠? 관은 너 뭐 하냐고. 첫 번째 걸로 갔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요구한 거는 문제에서 삼각형 AC라고 하는 삼각형에서 묻고 있습니다. 삼각형 AC의 넓이의 값을 보라고 하는데 A점 고정된 점이고 E점도 고정된 점입니다. C점 좌표의 값 움직이는 점이잖아. 넓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는 요만큼의 각 ABC라고 하는 각의 크기가 150도라고 얘기했나요? 네. 그럼 C점 좌표가 움직이는 점이라고 예상했는데 움직이는 점이 아닌가 보죠? 왜? 150도가 되면 C점이 고정된 점인가? 어떻게 알아? 요만큼의 반지름계의 값이 1이야? 네. 여기도 1이고요? 네. 여기가 150이면 원주각 크기는 원에 내접한 여기가 지금 원을 확장해서 원이 있다고 한다면 원주각 크기는 30도예요? 원에 내접한 사각형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합이 18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150이면 여기는 30도예요 원주각이? 네. 그럼 중심각이 몇 도예요? 60도. 여기가 60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60도면은 우리는 C점 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삼각형은 지금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삼각형이야? 지금 잠시만요. 이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에요? 네. 그럼 C점 좌표가 확실히 고정된 점이네요? 그러면 C점 좌표까지 여기 높이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높이의 값이 몇인데요? 밑변 값은 몇이에요? 삼각형의 넓이의 값이 지금 밑변 값은 2예요. 높이의 값은요? 그 넓이의 값은 2분의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 출제하는 요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 설명하려면 원을 확장해서 원을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 원주각이 30도로 설명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시문에서 뭘 줬는데요? 제시문에 사인 법칙을 줬으니까 사인 법칙을 언급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원에 대해서 삼각형 ABC가 원에 내접한 삼각형인가요? 삼각형 AB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였습니다. 사인 법칙 통해서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사인 150도를 마주보는 선분의 길이가 AC인가요? 네. 그 값이 지금 누구라고요? 반지름값이 1 있는 원이었으니까 지름 2인가요? 사인 값은 2분의 1. 2분의 1 곱했더니 AC의 길이는 1. 그래서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으로 높이의 값이 2분의 3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 법칙 써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오각형의 넓이가 최대로 들어가는 오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빡칠 건데 오각형의 넓이가 최대로 들어가는 B점, C점, D점 좌표를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넓이가 최대인 B점, C,
근데 우리는 지금 시점 좌표 알아요? 시점 좌표값 2분의 1,2를 수산인가요? 정삼각형에서 꼭지점 시점 좌표값은 저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B점 좌표값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문제는 오각형의 넓이가 최대였으면 좋겠다며. A, B, C, D라고 하는 오각형 넓이 중에 삼각형 AC, ACE라고 하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고정이라고? 삼각형 넓이의 값이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의 값이 어떻게 돼야지 최대인지 생각하시고 그러한 B점 좌표를 찾으세요. 4분의 3. 마찬가지 D점 좌표값 이런 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D점 좌표값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C랑 기울기가 아 그러네요. C라는 녀석과 평행한 기울기를 가진 접점 좌표가 D점이 됐을 때 넓이의 값 최대인 거죠?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그러면 AC하고 평행한 선을 갖다 그려가지고 진짜. 접점의 좌표의 값이 D점이 됐을 때가 그때 삼각형 넓이의 값은 최대인 것 같습니다. B는 고정된 거 같아요. B도 고정된 거 아니에요? 그 고정된 점 찾으려고. 그러니까 B는 고정된 게 아니야. 여기는 각이 150도짜리인 B점 좌표는 되게 많아. 그래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네. 원이 있을 때 여기 점은 좌표가 C점하고 A점이 있습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300도가 된다면 원주와 크기는 여기든 무조건 다 150이죠. 300도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B점 좌표가 움직이는 점인데 넓이 값이 최대가 되는 B점을 보라고 한 거죠? 네.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관우랑 병치랑 돌아가면서 자, 그래서 B점 좌표를 찾고 있습니다. B점 좌표는 그렇다면은 몇 도예요? 30도인 점이었을 때가 이때가 AC하고 평행한 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30도짜리입니다. 30도짜리 원인 점의 좌표 어떻게 찾는데? 코사인. X좌표는 코사인으로 풀고 Y좌표는 사인으로 풀어요? 네. 이게 B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나는 D점만 구하면 되는 거죠? D점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D점은 구하기 좀 까다롭네. 접선의 도함수의 값은 마이너스 2x. 난 AC의 ACE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죠? C의 기울기 구했습니다. 2분의 3분의 C 2분의 1에서 2분의 3분의 2분의 이 기울기 값이 누구라고요? 3분의 3. 기울기가 3분의 3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누가요? 마이너스 2. 그럼 X의 값이 누구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때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포물선에 대입해요? 포물선에 대입하면 제곱했더니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13. 12분의 11 아니에요? 네, 12분의 11인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죠? 네. 점 다 구했습니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쉽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이것도 쉬운데? 숨쉬는데 왜 이래? 필기하고 가면 괜찮을 것 같은 시간. 아니요, 3번까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면 충분히 3번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이 원 위인 점의 좌표는 코사인, 사인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0이라는 점에서 L에 있는 수선의 발의 좌표가 H고요. H점의 좌표의 값을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하시고요. APH 넓이의 값이 최대값을 물어보겠습니다. 산수형이 많으려나? 원 작게 그려야 되겠다. 원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1인 원이 있습니다. 원 위에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세타의 값의 범위의 값은 0부터 파이까지라고요?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P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 접선이 있다고요? 이 접선의 값을 L이라고 칭했습니다. A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1이라고 하겠나요? A점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1인데 마이너스 1,1에서 수선발을 내렸습니다.
수선발의 좌표를 h라고 문제 알려줬습니다. h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노란색 선을 h를 연결하는 선을 이 선을 알고 싶습니다. 이걸 L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L의 값을 구하려고요. L 값은 누구예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 뭐 까먹었을 거니까 설명합니다. 맞아. x 오브 x 플러스 y는 y는 1? 설명 안 해도 되겠네. 기울기 m인 접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제곱 플러스 1.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접선이 원위의 점에 접혀서 코사인하고 사인이죠? 일반이 싶은 게 조금 귀찮을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나는 이 직선과 L 다시라고 하는 선의 교점 좌표로서 H의 값이 필요합니다. L 다시의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기울기 누구야? L의 기울기. 마이너스 탄젠트 1? 네, 탄젠트 분해인데. 마이너스 탄젠트 1이죠? 네. 그러면은 L 다시의 기울기는 탄젠트네요. 지난 점의 좌표는 맞게 보이나요? 네. 이거 L에서 교점만 H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Y값 대신 대입하려고요. 대입했더니 코사인 X 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쓰고 네. 그랬더니 코사인 곱해버릴까? 네. 코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플러스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맞겠는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앞에 X 앞에 있는 게 순 1인가요? 네. 그래서 X 좌표의 값을 구했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의 값이 지금 X 좌표입니다. Y 좌표의 값도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가 느낌이 엄청 안 좋은데? 첫 번째 건 답은 문제가 아닌데 두 번째 게 넓이의 값에 최대값 보라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싸한데 지금. 자,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어서 대입했습니다.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탄젠트. 그럼 탄젠트를 곱하면은 사인 세타 장난 아닌데? 어떡하지? 조과점사의 거리 어떡하냐? 그 다음이 1한테 탄젠트 곱한 탄젠트 세타요? 이게 지금 된 거 맞아요? 네. 그럼 점의 좌표 H점의 좌표의 값은 이쁘게 쓸 수 있나 모르겠네. 이쁘게 쓸 수 있긴 하네. 첫 번째 거 그냥 코사인 컴마 코사인 사인 제곱 쓰고 이 녀석 값을 통분하려고요. 사인으로 묶어줍시다. 사인으로 묶어주고 코사인을 통분하려고요. 코사인을 통분하면 누군데? 마이너스 있어요. 첫 번째 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지막이 1인가요? 맨 앞에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야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은? 코사인 제곱. 그럼 코사인을 약분했더니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신 거 맞죠? 네. 이것도 바꿔버릴까? 정과점사의 거리 나중 생각합시다. 자, 문제에서 요구한 건 H점 좌표는 구했습니다. P점 좌표도 알고 있고요. H도 알고 있고 A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요? 삼각형의 넓이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값 구합시다. 두 번째 문제가 욕 나오려고 그러네. 안 쉽네, 안 쉬워. 그래서 이거 보여야 되거든. 정과점사의 거리 구해야 되거든요. 네. 이 녀석의 값을 코사인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라고 쓴다면 그러면 x끼리 빼는 게 좀 쉬워지네.
정관전사의 길이 구하고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60. 밖에 썼나요? 네. 그래서 y끼리 빼서 제곱할 겁니다. 쌤 이거 뭐 잘못 썼어? 빼기 코사인 제곱 맞아요? 루트 코사인. 아 이거 플러스요? 네. 그 다음에 사인 제곱 곱하기 1마이너스 코사인 전체 제곱이에요? 네. 이걸 이쁘게 정리합시다. 못해. 어떻게 플러스 코사인 제곱 아닐까? 어디 뭐 틀렸어? 또 틀렸어? h.y 작도가 사인 세타 가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아니에요? 내가 이 녀석을 뭐라고 바꿨지?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코사인 제곱. 그랬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이건가요? 아 그럼 이뻐지네. 앞에 코사인 제곱이 남고 그러니까 사인 제곱이 남고 앞에 건 1이니까 절대값이요? 절대값 밖으로 나갈 수 있게 검토해야 돼. 세타의 값이 0부터 파이 사이에 있대요.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값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까지 1을 더했으니까 0부터 2까지 양수인가요? 네. 이 녀석의 값은 1 플러스 코사인 2 빠졌습니다. 이제 pH 값이 필요합니다. 이 B한 값 pH 구하려고요. 아이씨. P점 접혀가지고 코사인 컴마 사인이었어요? 네. 이뻐지나 모르겠다. 어? 괜찮네? 뺐더니 마이너스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에요? 네. 그 다음 여기서 사인 값을 뺐더니 사인 코사인. 이건가요? 네. 이걸 이쁘게 만들 수 있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그러면 사인의 사승. 아 이게 사인 제곱이야? 네. 사인 제곱이어서 사인 제곱으로 묶어주면 그럼 이거 사인 세타예요? 그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에요? 그럼 절대값 사인이고 바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넓이 값 구했습니다. 넓이의 값이 문자로 안 좋네요. 넓이의 값이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곱하기 내가 필요한 건 넓이의 값이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뭐 하셔야 되죠? 미분에서 그 대에서 최대값을 한다고 얘기하죠? 이거를 S세타라고 씁시다. 나머지는 그냥 편한 거네 이제. 자 미분했습니다. 앞에 거 미분했더니 1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 뒤에 거 미분했더니 분의 1 코사인 곱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안 이쁘네. 코사인을 바꿔야 되겠다. 네. 2분의 1로 묶었더니 코사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대입했더니 코사인 제곱 빼기 2 코사인. 2 코사인 제곱 아, 저. 코사인 마이너스 1 됐다.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네.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를 할 때는 파이일 때잖아. 네네. 파일 때 왜 안 돼?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2분의 1일 때라고? 네. 그럼 뭐 할 건데 이제? 증가표 그려서 설명하기 너무 귀찮잖아. 뭐라고 할 거냐고요? 네. 그때 최대 0부터 3분의 8까지는 0부터 3분의 8까지는 S 프라임 세타일까지 극대로 얘기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극대이자 넓이의 최대값은 3분의 파이 대입했습니다. 3분의 파이 대입했더니 1?
4분의 1 루트선? 되신 거 맞나요? 자, 이제 작성합시다.